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집은 있어야 된다. 내 집 마련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요? 이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설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은행 가서 대출 저 40%밖에 안 되죠? 이러지 마시고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막 상담도 하시고 지금 뭐 대출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규제가 좀 강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네. 또 즉각적으로 막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충격에 빠진 분들도 많은데 뭐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집은 있어야 된다. 내 집 마련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요? 이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집값이 이제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는 있죠. 사실 6.27 전에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그 강남 4구하고 강남 3구, 용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셨냐면 소득이 높은데 자산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대출을 풀로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30억, 40억 막 이렇게 대출 받으셔가지고 진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좀 어렵죠. 근데 15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6억은 가능하잖아요. 네. 최대 6억. 물론 한도 비율이 뭐 좀 줄긴 했지만 15억 짜리 사시는 분들은 6억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뭐 13, 14, 15, 16 요 정도의 집을 보시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네. 지금 매수자가 좀 사기가 더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요, 이제 어떤 대출부터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열려 있는 대출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대출에는 순서가 있다. 네. 뭐 은행에 가서 무조건 상담하지 말고 내가 조건만 된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대출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보금자리론은 지금 6억 이하잖아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라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48억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은행 대출 중에서도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요, 물론 이제 캡이 씌워져 있어요. 뭐 똑같이 6억, 4억, 2억에 네. 캡이 씌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5억 이하면 LTV 70% 내에 최대 6억.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 생초 아닌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6억 넘는 거 사고 싶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8억까지는 서민 실수요자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율 역시 60% 가능합니다. 68이 48, 4억 8천까지. 물론 연봉 9천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이제는요 설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은행 가서 대출 저 40%밖에 안 되죠.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짜리를 살 건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지역인지 뭐 이런 총체적인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대출 비율을 조금 높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설계하시는 그런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민 실수요자 그거 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게 이번에 규제 체계 발표되지만 그 중에서 좀 봐주겠다 했던 그 파트인가요? 이게 서민 실수요자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규정이었어요. 원래 예전에 있었던 규정이었는데 지금 별로 무용지물이었거든요. 네. 그냥 LTV 70% 해주는데 굳이 굳이 뭐 서민 실수요자를 맞춰야 돼? 뭐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갑자기 다 낮아져 보이니까 이제 높은 비율의 서민 실수요자가 약간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의 조건을 맞추시려면 집값이 8억 까지고요. 그리고 부합산 연봉이 9천만 원 이하신 분들은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도만 좀 장점이 있고 뭐 금리의 금리는 장점은 똑같아요. 없고.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책자금 대출은 이제 디딤돌 보금자리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자금 대출들은 이제 본인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생애 최초라든지 그런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팍팍팍 낮아져요. 그런데 은행 대출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조건은 생애 최초는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는 별로 혜택이 없고요. 한도 부분에서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70%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생애 최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들 지금 예전에는요, 뭐 그 계약금 계좌 안 나와요. 네. 막 이런 얘기가 627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나와요.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못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조금 차분하게 내가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한도가 좀 넉넉하니까 집을 잘 살펴보시면 내 집 마련이 이럴 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15억 이하의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생애 최초라면은 네. 오히려 조건이 더 좋아진 거일 수도 있죠. 남들은 못 사는데 남들보다. 그쵸. 남들은 못 사는데 네. 나만 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애 최초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경매도 있어요. 네. 경매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그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매로 그 매수를 하면 세를 바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네, 지금 낙찰이 낙찰가율이 높아졌죠.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거 사서 또 전세로 뭐 놓으셔도 되고 대출을 일단 받기는 하셔야죠. 잔금을 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각적으로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도 있고 경매도 있고 또 청약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사실 집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집만 사는 게 아니고 네. 좀 잘 살려면 어느 정도 뭐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시면 좀 더 안락한 집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대부업체로 우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전세 맞추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분들은 저걸 어떻게 해 막 하지만 뭐 전략적으로 하면 또 그게 가능하기도 한 거라서. 네, 해본 이게 분들은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강력할 때는 항상 또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또 잘 보시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되게 애매한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면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뭐 4억, 뭐 25억이 넘어가면 2억으로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때는 14억 원저리였는데 이제 토어제가 생기다 보니까 약정서 쓰고 또 계약서 쓸 동안에 가격이 올라버려가지고 15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나는 대출 6억 나옵니까? 4억 나옵니까? 뭐 또 4억 나오는 거에 2억 나오는 거에 막 이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애매한데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접수를 안 받거든요. 약정서로 안 되나요? 네. 아.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예전에도 많았어요. 예전에 15억 초과는 아예 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계약하자마자 바로 그냥 은행으로 달려가서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중개사님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서 KB 시세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네, 조금 그 정보 제공한 그 중개사분 찾아가서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계속 14억 9,9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맞아요. 아파트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애매하게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정서 빨리 넣고 빨리 허가 받으셔가지고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중간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실행하려고 이제 자서할 때 그때 가격을 본다는 거죠. 약정서로는 안 된다. 네, 약정서로는 접수가 지금 현재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어제가 너무 그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하는 구청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담당자가 뭐 한두 명인데 뭐 수십 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서 이게 한 몇 달 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오르면 또 이거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갑자기 묶인 지역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이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15억이 넘는 25억이 넘는 그런 집이 그렇게 물론 이제 뭐 목동이라든지 네. 예, 그런 지역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그렇게 막 상승하게끔 KB 시세가 막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거래 사례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내가 뭐 산 가격보다 그 다음번에 산 가격이 뭐 더 높다거나 해서 팍팍팍 뛰면 그러면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산 게 끝이다. 뭐 이러고 한참 있다 거래된다 이러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갈아타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막혀버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네. 이제 내 집 뭐 전세 있는 집을 요거 팔면서 이제 나는 뭐 실거주로 딱 맞춰서 들어가야지 이런 분들 지금 약간 망연자실하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대출도 막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가려던 동네보다 뭐 소위 말하는 한 칸 낮춰서 가야 되고 뭐 두 칸 낮춰서 가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옮기는 게 맞을까요? 뭐 아니면은 조금 좀 지켜보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식도 아니고요. 사실 주식도 타이밍을 못 맞추는데 집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거래가를 보지 마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올라온 실거래가가 정말 그 실거래가가 뭐 온전한 건지 뭐 지인 간의 거래인 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건이 되면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대기를 하겠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단위가 또 너무 확확 바뀌니까 거주하는 기쁨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어떻게든 실거주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비규제 지역들이 있으니까 뭐 전세를 끼고 사놓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 끼고 사놓으면 왠지 좀 나중에 뭔가 규제 당하고 하면서 못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못 들어가는 실거주 네.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나 뭐 이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전세 끼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먼 미래에 규제가 어떻게 나와서 내가 못 빠져나가면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까지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뭐 그 지역이 뭐 다른 지역이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갭으로 사서 일단 추세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먼 미래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방으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지방은 아예 이제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제를 하는 그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의 투기 과열 지구.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인데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이 있고요. 네. 그 어디냐면 뭐 김포, 인천, 뭐 아까 말씀하신 동탄 네. 뭐 이런 지역이 수도권이지만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지방.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많이 내려가시고요. 제가 이제 멤버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집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지방을 하겠다 뭐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방 대도시에.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부산. 네. 예, 부산으로 부산 가겠다. 지금 좀 가더라고요, 사람들. 확 좀 갔어요. 올랐어요. 네. 그래서 부산을 뭐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도시 말씀하신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가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뭐 좀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거주할 집이면 꼼꼼하게 보셔야죠. 뭐 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 보셔야 되지만 일단 사놓고 보겠다라고 하시면 서울 수도권 비규제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아닌 곳 전세 끼고 사시거나 지방으로 가시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빌라 같은 것들 뭐 경매로 엄청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싸게 사는 거는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것도 팔아야 되고 뭐 나중을 네. 또 기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빌라나 뭐 오피스텔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약간 틈새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서 가는 것 이게 나을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오히려 그냥 뭐 토어제 다 걸렸으니까 확실하게 그냥 토어제 안쪽으로 사자 뭐 이렇게 나은지 뭐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냐,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플러스 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다 따져서 최상의 상품을 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가 나한테는 최상이야. 내가 대출도 받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그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서울에 있는 빌라를 사는 게 나한테는 최상이야라고 하시면 사시는 거고요. 나는 아파트가 맞아. 내 자금력에는 아파트가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레버리지 총동원하셔서 여기서 총동원이라고 하면 무리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레버리지인 거죠. 그래서 네. 그만큼 받으셔서 또 가장 최상을 찾는 것이 저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빌라가 한동안 거래가 많이 됐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데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 베네핏을 누릴 수 있잖아요, 빌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정말 사는 집으로 해서 거주하는 집으로 빌라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또 거래도 많이 됐었어요. 좀 싸게.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거를 보면 싸면 좀 팔려요. 네. 네, 근데 이제 상가라든지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분야의 물건들은 싸도 잘 안 팔려요. 싸도 안 팔리지만. 네, 네. 근데 주택은 싸면 팔리더라고요. 사실 뭐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문제지 결국에 네. 들어올 사람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세나 월세가 이제 뭐 만기가 돌아오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그 퇴거자금 대출을 문의가 늘었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쫓겨나는 일들이 생겨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그냥 차라리 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전세로 들어가서 한 4년을 버티든지 아니면 뭐 3+3+3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뭐 9년을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공급이 줄어드는 요 보릿고개를 넘겨서까지 계속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5년, 10년 전세 살면은 집값 확 내려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번에 전세를 연장하거나 신규로 뭐 4년 전세를 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뭐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시면 네. 연장을 하셔야죠. 하지만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윳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전세보다는 그냥 월세로 거주하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다거나 투자처가 생기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낫지 네. 않을까. 그럼 최소한 전세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전세로 가게 되면 그 어느 정도 대출을 좀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그냥 만약 나는 전세가 편해 3+3+3 해서 나는 9년을 그냥 전세 살 거야 하시면 평생 전세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는 내 집도 마련하고 싶고 어느 정도 뭐 사실 현금이 있어야 이렇게 관심도 있고요. 내가 돈이 없으면 관심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금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 수 있으면 집을 사되 당장 살 수 없는 여건이라면 좀 월세로라도 전환을 해서 현금을 좀 들고 계셔야 네. 좀 유의미하게 본인의 어떤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죠. 네, 근데 그 통계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최근 대출 시장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레오대출연구소에 연락하셔가지고 요즘 너무 디테일하게 막 다르다 보니까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고 나 대출 나오는구나라고 또 착각하실까봐 네. 또 안 나오는구나라고 또 괜히 또 실망하실까봐 걱정돼서 꼭 그 부분 한번 잘 챙기시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